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 청약도 끝났고 이제는 다음 주 청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청약하는 종목이 딱 하나인데 오아시스입니다. 2월에 청약하는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수요 예측은 수요일에 끝났는데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서부터 결과는 저조했다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수요만 청약에 들어왔고 대부분은 공모 가격을 하단 미만으로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공모 가격을 지금 낮추어서 상장을 할지 아니면 철회를 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수요 예측이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저조하게 나와도 요즘에는 공모 가격만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면 충분히 수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수요 예측이 저조하게 나왔고 공모 가격을 하단 미만으로 잡았던 종목인데요. TMC만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에서 살짝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수익을 주었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시초가부터 종가까지 공모 가격 이상에서 주가는 형성되었고 좋은 수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모주 투자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방향성을 미리 알 수 있는 수요 예측은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공모 가격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느냐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왜 이 종목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을 했는지와 함께 적정 공모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저의 생각을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아시스라는 회사부터 간단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저는 오아시스는 이용을 해본 경험이 없지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법 많으실 겁니다. 신선식품 중심으로 새벽 배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녁에 주문한 식료품들이 아침에 문 앞에 있는 시대입니다. 새벽 배송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특수를 맞이하면서 시장이 더욱 빠르게 개화가 되었고 코로나 영향이 끝나고 있지만 그래도 새벽 배송은 주로 신선식품을 취급을 하고 있죠. 코로나 엔데믹에서도 성장성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기업이 4군데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쿠팡, 마켓컬리, 쓱닷컴, 그리고 오아시스인데요. 21년도 매출을 보면 쿠팡이 20조 원이고 마켓컬리는 1조 5천억 원, 쓱닷컴도 1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는 약 3,500억 원이거든요. 4개 기업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업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아시스는 22년에도 흑자가 유력하기 때문에 19년부터 22년까지 4년을 연달아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쿠팡이 분기 실적으로는 흑자를 달성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새벽 배송하면서 흑자를 내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새벽 배송 시장은 성장성은 보이는데 흑자를 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쟁쟁한 기업들이 진입을 했다가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유통 공룡인 롯데가 들어왔다가 중단을 선언했고 GS도 들어왔다가 중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새벽 배송이라는 시장은 유통 강자들도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실적을 보고 가겠습니다. 22년도 3분기 매출은 3,118억 원이었는데요. 연으로 환산해보면 4천억 원이 조금 넘겠죠. 매출은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오아시스만 흑자를 내는 게 가능한지 오아시스의 대표님이 IR 영상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을 기반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오아시스는 전체 매출의 60%가 PB 상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매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트에서 파는 물건을 유통해서는 이익을 남기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PB 상품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유기농 PB 상품이 많고 마트에서 파는 상품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괜찮죠. 게다가 신선식품이니까 매주 한 번 정도는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월별 재구매 비율이 평균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한 번 주문할 때 3만 원 정도 시켰는데요. 22년도에는 39,500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시키는 양이 많아졌죠. 그래서 충성 고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퀄리티가 좋은 제품인데 어떻게 싸게 팔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아시스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싱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기업들은 내부 규정상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업인들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만 저렴하게 공급하면 그냥 거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PB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게 흑자의 첫 번째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포장입니다. 보통 물류창고가 상온 보관, 냉장 보관, 냉동 보관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물류창고에서 따로따로 포장을 해서 배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포장 용기가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아시스는 상온, 냉장, 냉동이 하나의 물류센터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박스 하나에 넣어서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합포장이라고 부르던데요. 그래서 왜 오아시스는 이게 가능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현재 오아시스는 수도권 중심으로만 새벽 배송이 가능합니다. 물류창고가 수도권에만 2개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커버하는 지역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하나로 포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았고요. 보통은 물류창고를 직접 짓지 않고 지어진 물류창고를 렌탈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장이 되더라도 이렇게 상온, 냉장, 냉동이 같이 붙어 있는 물류창고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마켓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먼저 물건을 새벽 배송으로 소진을 하고요. 남는 재고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 오프라인을 활용하면서 재고를 최대한 남기지 않게끔 운영하는 것이 본인들의 강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두가 적자를 내는 새벽 배송 시장에서 조금씩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오아시스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왜 기관들이 외면을 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수요 예측 부진의 핵심은 공모 가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방에서 몇 번 오아시스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회사는 본인들을 너무 고평가를 했습니다. 자, 먼저 PER을 보면요.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679억 원이거든요. 22년도 3분기 순이익을 연환산하면 약 41억 원 됩니다. 그럼 PER이 238배인데요. 요즘에 2차전지 종목들도 이런 PER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하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쿠팡이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1위죠. 이길 배송, 새벽 배송 등 오늘 물건을 시키면 다음날 가져다주는 문화를 만든 게 쿠팡입니다. 쿠팡은 시가총액이 약 36조 5천억 원 정도 되고 22년도 3분기 매출액을 연환산하면 약 25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PSR 배수는 1.4배가 되는데요. 오아시스는 공모가격 하단 기준으로 PSR은 2.3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아시스 밸류가 왜 쿠팡보다 높은지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궁금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프리-IPO에서 오아시스 주식을 주당 36,000원에 취득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투자한 이랜드 리테일은 주당 39,000원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밸류로 뻥 튀겨놓고 이걸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공모 가격으로 들이민 것인데요. 쿠팡이 상장을 안 했으면 비교할 만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뻔히 시장 1위 기업이 한국도 아니고 밸류를 많이 쳐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죠. 그런데 한국에 상장하면서 쿠팡보다 더 높은 밸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했던 공모 가격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구주 매출입니다. 최대 주주는 지어소프트라는 회사인데 이번 상장으로 본인들 주식을 157만 주 매각합니다. 전체 모집 수량의 30% 비중이거든요. 공모 가격도 이상한데 구주 매출까지 더해졌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유통 물량입니다. 의무 확약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의무 확약을 빼고 보면 오아시스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이 45.7%입니다. 아니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이노진보다 유통 물량이 더 많은데요.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29.2%이니까 그냥 우리는 상장일부터 다 팔고 떠나겠다. 이런 심정으로 기존 주주들이 보호 예수도 거의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구주 매출, 마지막은 유통 물량까지 방점을 찍어 주었던 게 수요 예측 부진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하려면 공모 가격을 낮추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로 낮추는 게 적당한지는 쿠팡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액으로 비교를 해보는 PSR이 쿠팡은 1.4배였죠. 이 쿠팡의 밸류를 오아시스에 적용하면 적정 시가총액은 5,927억 원이 되고 주가로 환산해보면 18,600원입니다. 그러므로 공모 가격은 적어도 18,600원에서 할인이 들어가야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마나 할인을 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부디 합리적인 가격을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공모 가격만 합리적으로 정해진다면 오아시스는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면 가입자 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죠. 23년 1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는 130만 명인데요.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적은 가입자 수입니다. 가입자 수가 적다는 것은 앞으로도 회사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현재 본인들이 커버하는 수도권 인구만 2,5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으로 물류센터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방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흑자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겠지만 그래도 오아시스는 아직은 작은 회사로 상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향후 성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수요 예측 결과는 월요일에 공시가 됩니다. 청약을 할지 철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합리적인 가격으로 청약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